사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가격은 비싸지만은 뭐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이 되지 않았었고 상당히 좀 낯선 장르였어요. 아니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왜 하이브리드 냅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현대기아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내놨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를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벤츠나 BMW, 볼보 이런 브랜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상당히 많이 들여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설도 옛날에 비해선 훨씬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 도요타가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라브4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2023년 첫 신차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라브4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도요타의 전체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끈 녀석입니다. 그런 차량에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들여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도요타의 인기 차종 라브4, 과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량인지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요,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아무래도 좀 중점이겠죠.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플러그인, 전기를 갖다 꽂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하면은 충전하잖아요.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그 전기를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라브4의 하이브리드도 배터리가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1.8kWh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kWh의 배터리가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70kWh대 배터리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18kWh면 결코 작은 배터리 용량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을 넣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배터리만 가지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탈 때 이 내연기관이 돌기 전에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kWh의 배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풀 차징을 했을 때 전기 모터의 힘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64km나 된다고 해요. 제가 파주 조금 안 되는 일산에 사는데 제 회사가 상암에 있어요. 28km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전만 뭐 얌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풀악셀 막 밟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출퇴근만 한다면 전기차처럼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큰 이점인데, 64km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제법 높은 수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라브4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했을 때도 힘이 충분하게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의 힘을 대폭 늘렸어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4기통 2500cc의 ECVT 미션을 물린 그것 그대로인데, 전륜 모터의 파워를요, 기존의 120마력대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전기 모터를 넣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60마력 정도 높은 18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그런 모터가 들어갔다고 해요. 전륜과 후륜에 각각 이렇게 모터가 달려져 있는데 아마 둘이 합산하면은 거의 합산 마력 한 200마력 정도 나올 거거든요. 라브4의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의 합산 출력이 한 220마력 정도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 합산 출력이 306마력이라고 합니다. 토요타에서 파는 차 중에서 수프라 다음으로 출력이 제일 높은 차래요. 이런 C세그먼트의 패밀리 SUV 중에서 300마력대를 내는 차는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출력을 내는 차량이 아마 없을 겁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내장재나 이런 것들
가죽을 다 덮어놨네요. 이 위에는 우레탄 폼 쓰고 근데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좀 아쉽네요. 네, 베젤 안에 베젤 있고 그 안에 화면이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서는 좀 더 커져야지 맞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대신에 앱 커넥티드 기능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무선 지원을 안 해주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앱 커넥트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기존의 라브4와 다른 게 이 계기판이 있잖아요. 지금 12.3인치 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시인성 상당히 좋고요. 이 정보 같은 것들 상당히 다이렉트하게 좀 알려주는 편이어서 이렇게 전기 모터만 가지고 또 얼마만큼 주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현재 내 주행 모드, 그다음에 전비까지 또 따로 뜨네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여기 화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는 정보들 상당히 많고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라브4와 좀 다른 점이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좀 빨간 것들이 들어갔어요. 이런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주는데 사실 C세그먼트 SUV에 300마력 되면은 이런 스티치 박아줄만 합니다. 외관에서도 좀 몇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블링블링한 소재들 많이 썼더라고요. 블랙 하이그로시의 소재들을 좀 많이 썼고, 사실상 주행 성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날 점 같은 경우에는 라브4 하이브리드가 두 종류가 있죠. 사륜이 있고 전륜이 있는데 두 모델 다 18인치 휠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브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벤진 사륜 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동력을 만들어내서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기 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의 동력을 뒤에다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뒤에 동력은 온전히 뒤쪽에 있는 모터만 담당을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 E4가 적용이 됐는데 내연기관 동력하고 저 후륜의 전동모터 동력하고 이게 좀 이질감 같은 거 날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이질감 같은 거 안 들고 상당히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다르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EV 모드가 일단 별도로 있습니다. 시속 135km까지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EV 모드에다가 조금 더 중점을 두지만 힘이 필요할 때, 출력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모드고요. 차지 홀드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잔량이 거의 없어. 근데 나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고 싶어. 이랬을 때 이 차지 홀드 모드를 딱 켜게 되면은 최대한 충전에만 역량을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최대한 발동을 하면서 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해주는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총 4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를 가지고 주행 중인데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의 합산 출력만 해도 거의 200마력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지를 유유자적 다니는 환경에서는 결코 출력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전기 모터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제가 차징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징 모드로 확실히 지금 차징 모드로 하니까 이 계기판 보이시겠지만은 엔진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깊게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추월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 그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그 ECVT의 그런 약간 높은 RPM에서 딱 묶어두고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차징 모드를 해봤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고요.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보다 엔진의 소음이 확실히 줄었죠. 지금은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엔진이 막 그렇게 높은 힘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상당히 낮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진이 깨어나는 게 전혀 이질감이 안 들어요.
눈 감고 운전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눈 감고 주행한다고 하면은 이 차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거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드만 됐을 때만 해도 엔진의 출력을 높였다라고 했잖아요. 엔진 같은 것들이 크게 출력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막 그렇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NVH라든가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행 모드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EV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 EV 모드를 좀 더 중점에 두고 출력이 필요할 때 엔진의 동력을 끌어다 쓰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딱 바로 엔진의 개입이 없어졌죠. 추월을 한다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면요,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악셀을 거의 끝까지 딱 밟으니까 엔진이 바로 딱 개입을 해주거든요. EV랑 하이브리드랑 오토 모드만 둬도 이 엔진의 개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 모드죠. EV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V 모드 켜진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엔진은 개입 안 하고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추월을 가정하는 상황인데, 야, 단 전기차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난 이 전비가 나오는 게 제일 신기하면서도 좀 웃겨요. 공인 전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4km/kWh 정도의 전비니까 전비는 그렇게 나쁜 편 아닙니다. 엑셀에서 딱 발을 뗐을 때 뭐 진짜 우리가 전기차를 탔을 때 그만큼 턱턱 이렇게 막히는 느낌을 주는 그 정도의 회생제동은 아니지만은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전비를 좀 계속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월을 해본다라고 가정하고 엑셀을 깊게 밟으면은 각자의 출력만 놓고 보면은 약 2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출력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워트레인만 선택을 해서 주행을 했을 때는 막 그렇게 폭발적인 느낌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상당히 출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결합한 형태이다 보니까 타력 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초기 반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뿐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원체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조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파워트레인이 조용해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19인치의 휠을 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높은 휠을 꼈고, 그게 승차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배터리 용량을 10배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해서 200kg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인데, 물론 지금 제가 주행하는 길이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안 좋은 도로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쁜 느낌을 주는 거동을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아까 올 때는 제가 뒷좌석에 2열에 타서 앉았었는데, 2열에 앉았을 때도 승차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 차량의 무게가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깔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은 들었었는데, 그게 승차감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좀 묵직한 느낌을 주면 좋지.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패밀리카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차는 다시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제대로 한번 타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크게 단점이 안 느껴집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에 이 E4 4륜구동 모델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4륜구동 모델만 일단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차량 가격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가 나거든요. 500만원을 더 주고 이 차량을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거의 80마력 이상 높은 출력 얻을 수 있고요. 출퇴근적
정도는 전기차처럼 EV 모드로만 주행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고, 지능형 안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고, 오늘 이 차량을 접하기 전에는 집밥을 내가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500만원 대비 얻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브4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진지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요, 제가 시승 차량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파워트레인 위주로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